여러분은 역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정면 돌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행위는 달라질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앤드류 솔로몬, 그는 그러한 역경 극복 사례를 관찰하기 위해 여러 대상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And one of the mothers I interviewed, who had 2 children with multiple severe disabilities, said to me, "People always give us these little sayings like, God doesn't give you any more than you can handle. But children like ours are not preordained as a gift. They're a gift because that's what we have chosen." One of the other mothers I interviewed when I was working on my book had been raped as an adolescent and had a child following that rape, which had thrown away her career plans and damaged all of her emotional relationships. But when I met her, she was 50, and I said to her, "Do you often think about the man who raped you?" And she said, "I used to think about him with anger, but now only with pity." And I thought she meant pity because he was so unevolved as to have done this terrible thing. And I said, "Pity?" And she said, "Yes, because he has a beautiful daughter and 2 beautiful grandchildren, and he doesn't know that, and I do. So as it turns out, I'm the lucky one." 이런 사람들 외에도 억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제3세계 지식인들 이야기, 차별받는 성소수자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쓰며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 그가 내린 결론은 의미부여와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부여가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온전히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역경을 딛는 가장 큰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온전히 자기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러한 과정을 겪은 바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여성스러운 그의 행동과 몸집은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은 학교라는 기관 차원의 차별을 불러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는 것 이상으로 혐오의 수준으로 그를 괴롭혔고, 학교는 그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퇴학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의미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며 자신의 부모님마저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피와 인내를 택했습니다. 회피와 인내로 떠밀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그는 수많은 차별에도 인내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의미부여는 여전히 할 수 없었지만, 그 의미부여 시점은 그의 남편 아이와 함께한 50번째 생일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In October, it was my 50th birthday, and my family organized a party for me. And in the middle of it, my son said to my husband that he wanted to make a speech. And John said, "George, you can't make a speech. You're 4. Only Grandpa and Uncle David and I are going to make speeches tonight." But George insisted and insisted, and finally John took him up to the microphone, and George said very loudly,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nd everyone turned around, startled. And George said, "I'm glad it's Daddy's birthday. I'm glad we all get cake. And Daddy, if you were little, I'd be your friend." 숱한 과거의 핍박을 인내하고 버텨온 끝에 4살짜리 아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의 과거에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됐을지 공감되시나요? 이 순간 그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따돌렸던 아이들에게 고마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한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꾸고 싶었던 삶을 이젠 아무 조건 없이 인생의 일부로서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부여의 첫 단계가 회피와 인내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회적인 방법보단 정면 돌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말로
그 우회적인 방법을 종종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너무나 많은 사람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에 맞는 나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엔 아들의 한마디 덕분에 그 모든 고통의 상황에 의미를 만들었으며 그 모든 일들을 인생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만드는 것과 그 의미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적용시켰다는 것이죠. 그의 동료인 한 불교학자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열반을 모든 근심 걱정이 지나고 행복만 가득한 상태로 착각하지만 진짜 열반의 뜻은 행복만 남은 상태임과 동시에 과거의 슬픔에서 기쁨의 씨앗들을 발견하는 상태이다.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시련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 시련들은 모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만들어 본다면 언젠간 그 모든 시련이 당신의 인생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불행과 역경들 모두에서 의미를 만들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회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정면 돌파로, 그 외에 수많은 각자의 방법으로 말입니다.